정우석은 아침 일찍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간병 중이던 아내 순정이 새벽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시간의 흐름도 잠시 멈춘 듯했다.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처리하고 난 뒤 그는 곧장 아들 지훈에게 연락했다. 지훈은 곧 내려오겠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 민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지훈과 민서는 몇 년 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 모임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아들 내외가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슬퍼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 쪽에서는 끝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다. 혼란스럽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에게 머뭇거리며 말한 첫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민서는 이번 장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여행 일정을 오래전에 잡아두었고 취소도 환불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순정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도 민서가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황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지훈에게 다시 물었다. 민서에게 정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피하다가 결국 민서의 말 일부를 전해주었다. 나랑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저에겐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의 마지막에 그렇게 가벼운 말이 더해졌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순정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중심이었다. 모든 명절을 손수 준비하고 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이웃들과 김장을 나눴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가족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슬픔보다 앞서 분노가 더 빨리 올라왔다. 누군가의 죽음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계 전체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병원 근처의 여관방에 머물렀다. 잠을 잘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없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민서의 SNS 계정을 검색해 보았다. 화면 속 민서는 밝게 웃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두고 있었다. 댓글 중 하나에는 시어머니 장례는 어떻게 됐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우린 친하지 않았어요. 전 제 삶을 살아야죠. 그 글을 읽는 순간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해보다는 불쾌함, 서운함보다는 배신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그는 아내의 죽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책임을 지는 관계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가족은 그 울타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봄날을 떠올렸다. 햇살이 따뜻했고 아내는 정원을 돌보며 조용히 흥얼거렸다. 그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의 냉담함을 마주할 줄 또 누가 알았을까. 아내는 병원에서도 민서 걱정을 했었다. 민서가 요즘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는 그런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침묵했다. 그는 분명 중간에서 갈등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장례라는 상황에서조차 어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아들의 모습은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호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가정이 더는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봤다. 사진 속 순정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였다. 누구보다 가정을 아꼈던 사람, 끝까지 남을 배려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을 누군가는 단지 일정과 겹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존엄까지 함께 묻히게 할 수는 없다.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느꼈다. 그게 무엇이든 최소한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묻는 일이 될 것이다. 장례식은 예정대로 이틀 뒤 수원의 한절에서 열렸다. 순정의 친구들과 지인들, 과거 대학 동료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였다. 상가에는 국화향이 퍼졌고 조문객들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를 눈치챘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며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며느리는 언제 오시나요? 그는 단답형으로 답했다. 해외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반복됐고 그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순정을 기억하며 울먹이는 이들의 눈물은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가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의 마지막을 외면한 존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훈은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을 걸려 했지만 그 순간마다 말이 목에 열렸다. 장례식 당일 민서는 여전히 해외에 있었고 SNS에는 호텔 조식 사진과 해시태그로 가득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행 스타그램 내 삶은 내꺼 자유를 맘객 같은 문구가 있었다. 그중 하나의 사진은 수영장 선베드에 누운 민서의 모습이었다. 장례식장을 나선 밤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순정의 유품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손때 묻은 자수 쿠션, 구석에 접혀있는 보온 담요, 냉장고 안에 매실청. 모두가 그녀가 존재했던 증거였다. 그는 아무것도 치우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민서의 게시물을 열어보았다. 새로 올라온 사진에는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민서와 엄마 역할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캡션이 적혀 있었다. 그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으로 끌려갔다. 민서를 처음 봤던 날 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아이 괜찮을까? 우리 지훈이랑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맞춰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지금 그 대답은 무책임하게 들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단지 법적 관계인가? 아니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유대인가? 장례 마지막 날 그는 조용히 순정의 유골함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화하고 절을 올렸지만 그의 눈은 끝내 며느리의 부재에 머물렀다. 장례가 끝나고 절제된 형식 아래 진행된 절차는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이건 단지 누군가의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게 가해진 마지막 상처라고 느꼈다. 며칠 후 민서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에 외국 과자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집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자신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상자만 받아들고 그저 침묵했다. 쿠키의 맛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쿠키가 도착한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편하게 앉으며 다시 말했다. 많은 사람이 장례에 갔을 테니 자신이 없어도 문제 없었을 거라고. 그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감정이 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아내를 애도하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지로 여긴 사람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의 정서적 연대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변화에 공감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지훈과 민서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결혼 선물로 준다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명의 이전은 하지 않았다. 그 집은 순정이 살아생전 살뜰히 챙기며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다. 그는 그 공간이 더 이상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모욕의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모든 감정은 이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복수를 생각한 적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다.
순정이 지켜왔던 그 모든 따뜻한 순간들을 누군가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걸 방관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그 집은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결심이 앞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그의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 모든 생각은 한 가지로 귀결되었다. 순정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민서의 태도는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다. 그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민서에게 가하는 어떤 복수가 아니었다. 더 이상 그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자신에게도 순정에게도 그리고 모든 기억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것 같았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순정의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민서의 냉담한 반응이 그 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하루 종일 여러 번 그 결정을 되새겼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우는 이번 문제에서 그를 지지할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까?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다. 민서와의 갈등이 그를 지지하지 않게 만들까 걱정이었다. 그는 다음 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침묵이 감돌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집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훈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도 그건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잖아요. 그는 아들의 말에서 더 이상 감정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세요? 라는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서 그런 반응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아버지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공기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민서는 어떤 표정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였을까? 그가 생각할 때 그녀는 아마도 집을 팔겠다는 말에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가족의 의미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마치 그녀가 한 발짝 더 멀리 나아갔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집을 팔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매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중개인은 그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결정했다며 놀랐지만 모든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말의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회가 찾아올 때까지 그는 그 결정을 고수할 것이다. 그 결정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의 의무감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을 팔기로 한 그의 결심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 집을 팔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껴졌다. 순정이 살아있을 때는 그 집이 항상 따뜻하고 언제나 그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너무 차갑고 민서의 반응만이 그 집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아내를 보낸 후 느낀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점차 커지기만 했다. 민서가 돌아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쿠키를 들고 왔을 때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그대로 내보였다.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한번 순정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그 미소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정이 없으면 이 집은 그저 벽과 바닥만 남은 곳일 뿐이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로 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그녀의 온기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집을 팔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그는 집을 매각하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할 날짜를 정했다. 그가 이미 내린 결정을 뒤로 한 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시작일 것이라고 느꼈다. 지훈은 그동안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눈치였다. 그러나 그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 갈등 속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서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올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집을 팔기로 한 결심은 그가 순정에게 지켰던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기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집을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이제 더 이상 순정이 그녀의 따뜻한 웃음으로 채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서랍 속에 그녀가 좋아했던 물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물건들은 모두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더 이상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그 집은 순정이 떠난 후로 그저 무겁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매가 성사될 때까지 몇 가지 작은 일을 해야 했다. 집안의 정리를 시작했을 때 그의 손끝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순정이 그동안 얼마나 이 집을 가꾸고 살았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한 것을. 그날 지훈이 집에 들렀다. 그가 온 이유는 아버지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였다. 아버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듯 지훈에게 아무런 미련 없이 말했다. 집은 팔기로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지훈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버지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지훈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도 그동안 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느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스러움을 정리하려 했다. 그는 민서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결국 그가 살아가야 할 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한 이 집에서의 시간은 그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민서는 더 이상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가족을 떠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다. 며느리 민서의 부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 집 안에서 드러나는 순간들. 그녀는 한 번도 이 집을 진심으로 아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아내 순정을 떠나보낸 날 민서의 행동은 그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의 냉담한 태도를 마주하며 이제는 그 누구와도 감정적인 유대감을 느끼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순정이 쓰던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 편지들은 그가 항상 찾아 읽던 것들이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순정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손에 잡힐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 사랑을 담고 있는 편지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이 공간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그 집에서 떠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그는 부동산 중개인과 다시 연락을 했다. 이 집을 팔기로 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일 중으로 다시 연락 주세요. 그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다. 집안에는 아직도 순정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향기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집은 이제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가 떠나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집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들이었다. 순정과의 시간은 이제 지나갔고 그는 그 모든 시간을 기억으로 간직해야 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아가야 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은 더 이상 이 집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이 집을 팔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그는 그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며칠 뒤 그는 부동산 중개인과 다시 만났다. 집은 이미 매물로 올라갔고 몇 명의 예비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온다고 했다. 중개인은 그에게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아버님, 이 집은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이 팔리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집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격이 높고 조건이 좋다고 해도 그 집은 더 이상 그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집을 팔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팔고 나면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떠나지 못할 기억들이 있었다. 그 기억들은 집 앞 곳곳에 순정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들에 남아 있었다. 순정은 그 집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순정이 남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제 짐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아버지의 결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그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지지하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는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해보려 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결국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끝났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떠난 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나는 떠나야 한다. 내가 이 집을 팔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는 아버지의 말이 더 이상 그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나 가족의 애정이 담긴 말이 아니란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결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로 인해 그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민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집을 떠나려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적인 유대가 없었고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 집에서 이사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집을 팔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의 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서히 떠나고 있었다. 그날 그는 다시 한번 집을 돌아보았다. 집 안에는 순정이 남긴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흔적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집에서 살아온 시간을 떠올리며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팔고 나면 그 집에서의 모든 추억들도 함께 떠나갈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그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순정이 항상 해놓았던 작은 손질들,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순정이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가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했다. 그 집에서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젠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과거를 떠나고 더 이상 그 집에 묶이지 않겠다고. 그는 과거의 기억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다. 며칠 후 그는 결국 집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집은 이미 팔렸고 새로운 주인이 곧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는 집안의 마지막 정리 작업을 마치고 순정이 남긴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순정이 좋아했던 차 한 잔을 마시며 그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던 모든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서의 삶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 집을 팔고 나면 그곳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 아들 지훈이 그를 이해해 줄까? 민서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과거의 추억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게 해야 했다. 이 집을 떠나고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지훈은 여전히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졌고 민서와의 갈등이 그를 더 고립시킨 듯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느낀 것은 하나였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버지의 결심은 더 이상 그를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서는 집을 떠나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집을 떠난다고 해서 그녀의 마음이 아프거나 후회하는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다. 민서는 그저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그동안 그녀는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느낀 적이 없었고 순정의 존재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 집이 그저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에 불과했다. 하루가 지나고 그는 다시 한번 이 집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순정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고 떠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순정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시간에 얽매일 수 없었다. 그 시간들은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집이 팔렸어.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야. 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요, 아버지. 잘 가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지훈은 더 이상 그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순정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그의 더 이상 손에 잡힐 수 없지만 그는 그 미소를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다. 순정이 남긴 모든 사랑은 이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그 미소를 떠올리며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집을 떠난 후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이곳에서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었지만 그가 떠난 이 집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였다. 그는 그 집에서의 모든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선택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살아갈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다. 과거를 떠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몇 주가 지나고 집이 완전히 팔리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었다. 모든 절차는 끝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마쳤다. 지훈은 여전히 그와의 대화에서 어색함을 느꼈고 민서는 여전히 말없이 그를 떠나려 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결속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며느리, 이제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 놓여져 있었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간 쌓인 감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순정이 좋아했던 정원을 둘러봤다. 꽃들은 이미 계절을 지나갔고 몇몇 나무는 떨어져 나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미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순정이 살던 집에서 그가 느꼈던 따뜻함과 그리움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리운 마음을 안고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이 집이 그에게 준 마지막 교훈은 결국 떠나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과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는 한 번 더 지훈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그동안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해온 시간들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묶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훈에게 전할 말이 있었다. 그는 지훈을 부르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지훈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너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아버지의 결심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단호했다. 그동안 아버지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결국 그가 내린 결정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지훈은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훈에게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아버지와의 대화는 끝났고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저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집을 떠난 후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순정이 남긴 기억을 안고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려 했다. 새로운 환경은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았다. 순정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미안함을 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는 새로운 도시에서 점차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삶의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아내와의 이혼, 민서와의 갈등, 그리고 지훈과의 소통 부족. 모든 것이 그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그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는 그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그 일은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그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비록 아내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곧바로 나왔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떠났던 집,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억들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는 그 기억들을 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향해 나아갔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그는 점차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작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치는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 시간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그는 조금씩 변해갔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가족에 대한 미련도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가 떠나온 집,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간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그에게 큰 숙제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훈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예전 동네를 지나갔다. 그곳은 변해 있었다. 오래된 가게들이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떠난 날의 기억도 점차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몇 년 전 순정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그에게 따뜻하지만 동시에 아픈 마음을 남겼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순정이 없어진 빈자리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정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그것이었다.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그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놓친 기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 교훈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이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미뤄왔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소홀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한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로 했다. 지훈아,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풀려가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쌓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 순간 지훈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다. 그날 그는 아들과 함께 작은 식사를 나누며 자신이 놓쳤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실수는 그저 교훈이 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냈고 결국 놓쳐버린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순정이 떠난 후 그는 혼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가 이제까지 놓쳤던 사랑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떠나온 집,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억들은 이제 그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지지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또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얘기와 배울 점이 많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